안녕하세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전하는 생생한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과연 반등일까요? 아니면 21선 지지받고 위로 또 튀려는 것일까요? 자, 귀 쫑긋 열어보시고 출발합니다. 우선 아시아장 시작하기 전에 CME 전자거래가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 지수 선물은 갭다운이 나오고 또 아래로 마이너스 1% 가깝게 밀어버렸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11,000선을 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포심리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20일 이평선이 있었죠. 미국 세션 마감 후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코로나 임상이 중단됐다는 뉴스와 함께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이럴 때 제가 항상 가벼운 레버리지로 일단 따라가 보자 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바닥 확인하는 거 보고 거기서 선을 그으면 하루 종일 대응이 편합니다. 이 결론 얘기하자면 이 코로나 임상 중단 뉴스는 채 1시간 안 돼서 갭다운한 것을 위로 싹 말아 올렸죠. 그래서 뉴스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선을 깨는 음봉이 아침부터 나오려고 하면 이 나스닥이 5거래일 계속 연속 음봉이 나온 다음에 한 번에 또 21선을 깨야 되는 건데, 그런 하락은 정말 큰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갭다운 시킨 뉴스의 시세가 소멸되면서 오늘은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영어 속담에 early birds catch the worm이란 말이 있죠. 이 CME 세션 마감하고 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써서 이 전자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작은 레버리지로 스탑로스를 걸고 포지션을 잡으면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래저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이라고 하면 아침 한 6시 55분쯤에 일어나서 CME 전자거래 오픈하는 7시 땅 시작하는 거, 시장 분위기 30분 정도만 보고 지지랑 저항 설정한 다음에 당일이 일본 캔들을 예상하고 포지션 잡아서 스탑로스 걸고 뭉개면 오늘처럼 이 훈훈한 봉을 챙길 수 있어요.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한 얘기 아니냐고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튼요, 전반적으로 아시아는 미국 지수 선물 반등이 계속되면서 나름 훈훈한 하루였어요. 코스피 선물이 전일이 상승분을 갭다운을 뭉갰다가 장중 개인이 꾸준한 매수로 반등을 제법 줬는데 이 오후장 들어서 확 밀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아주 이상한, 길게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갭다운이 나오면 아래로 제법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미국장이 폭등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시아 시장은 어쨌든 장 초반에는 강한 갭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승이 추세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일 코스피 선물에서는 아침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조금 숏 포지션을 좀 분할해서 쌓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도 계속되는 외국인 매도로 하락이 나왔는데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유럽 시장 시작하면서 하락을 대강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미국 세션에서 홍콩 지수 선물들이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길 갭상승이 클 수도 있고, 또 작다고 하면 장중에 한번 눌림 주고 후반으로 갈수록 위로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대강 홍콩도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 항생 기준에서 이 24,000 초반까지 밀려버리면 이것 또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일봉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유동성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고, 또 홍콩이 최근에 밀린 게 이 지수 구성 종목 편출입 이슈 때문에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국면이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나온 경제 지표인 중국 8월 CPI와 PPI는 이 컨센서스만큼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 볼까요? 유럽 시장은 이 ECB 관계자들이 경제 낙관론에 힘입어서 지수 선물이 폭등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 와리가리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지수들은 이 아시아 세션 내내 별다른 힘이 없다가 본장 시작 직전에 현물 효과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돌렸죠. 그래서 상승을 뭐 전일 종가 고가 종가가 아니라 전일이 어떤 하락분을 싹 위로 갚는 그런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유로의 반등 수준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최근의 하락이 미국 증시에 국한된 것이고 유럽은 뭐 그동안 많이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간 유로화가 좀 많이 올랐던 것을 1.18 정도에서 그냥
대강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수가 안정을 찾아서 반등을 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유럽 시장은 이제 숨고르게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 파운드화가 6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유로화도 오늘 장중에 제법 큰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을 이 시간축으로 딱 둘로 나눠 보면 먼저 이 지수 선물이 선제적 매수가 들어와서 이 낙관론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그 두 번째 세션은 ECB 관계자의 발언으로 유로도 반등하고 지수도 당연히 추가 상승하고 파운드도 반등하고 골드, 실버 반등. 그러니까 그간 5거래일 동안 막 밀어냈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골고루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시간 이후에 유럽 세션들이 반등한 거는 뭐 이길 또는 뭐 모레 정도에 약발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 자리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또 ECB 금리 결정과 라가르드의 그 ECB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죠. 그래서 낙관론주들이 주식 매수 베팅이 내일 유럽에서 점심 세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내일 뒤집힐지 아니면 추세 가속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이 유럽 시장 트레이딩에 대한 팁을 좀 얘기하면, 이 ECB 금리 결정과 통화정책 설명이 이제 발표되잖아요.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기자회견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옛날 이 마리오 드라기 시절에는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 만이다 그러면 한 2만을 주죠. 또는 3만을 주고 이렇게 따따블로 안겨줘서 시장이 항상 뭐 놀랄 정도로 안도를 했는데, 이 라가르드 할머니는 이 정치인답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하는 이 요리밴드 조리밴드라는 발언을 하죠. 그래서 이 기자회견 이후의 그 유럽 증시 반응은 유럽 증시 참여자들이 물리시한 마인드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미국이 도루묵 치게 되면 유럽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지난번에 그 GW 서베이에서 이 펀드 매니저, 유럽계 펀드 매니저들이 유럽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내일 유럽 증시 시장이 좀 추가 상승이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장중이라도 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볼까요?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테슬라요. 근데 어제의 하락에서 절반을 되돌렸죠. 오늘 10.92%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은 상승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계속 낮아지는 걸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수는 위로 빵 하고 강한 장대 양봉을 뚫는 게 그게 진짜 상승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루 20% 하락하고 그 다음날 10% 또 다음날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본전이냐? 아니거든요. 소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리가리가 심하면 하루 10% 올랐다고 해서 바닥 쳤나 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시장은 진정한 상승장은 아니구나. 중간에 좀 먹튀 하면서 익스포저를 줄이자. 그게 맞는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전혀 눌리지 않고 꾸준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이 반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그러니까 장중 반등이죠. 그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나타난 반등은 이 데드캣 바운스류의 반등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현물 매수세가 받쳐준 그 21선에서의 매수 유입으로 인한 일중 추세가 명확한 그런 반등이었죠. 그러니까 장중 조정다운 조정 없이 시초가 이후로 미국 본장 마감 30분 전까지 꾸준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이 졸츠라고 해서 이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일자리 수가 발표됐는데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이미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또 채권 시장에서도 그냥 채권 가격이 상승을 제한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반등을 긍정적으로 볼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좀 나눠서 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요소는 현물 매수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상 유의미한 21선에서 미국 3대 증시들이 반등을 했다는 것, 그런 건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 선호 요소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함께 위험 선호로 갔죠. 이런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EM 지수 모두 상승했죠. 또 장기 채권들이 폭락은 아니지만 살짝 눌린 거, 또 엔화도 눌리고 유로엔도 올리고 유로엔은 반등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EM 커런시 인디케이터를 보는 게 이제 페소화인데 그게 거의 2%나 상승했죠. 그래서 EM에 이제 돈 들어오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리와 기름 같은 거 반등한 것, 이런 것들은 지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요소 볼까요? 오늘 미국 본장 마감 30분 전까지는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다고 했죠. 그런데 30분 딱 남겨놓고 고점 찍고 제법 아래로 밀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아래로 꺾인 것을 종가상 5일선을 넘기지 못해서 마감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장중에 트레이딩으로 제법 이익이 난 애들이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 먹튀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상승이라고 하면 종가 고가가 나와야 돼요. 뭐 유럽처럼 유럽도 쫙 다 전일 음봉을 싹 넘기는 그런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추세적 상승은 아직 좀 멀었다. 오늘은 반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러셀 2000 같은 거는 눌림 때 적극적으로 사보고 싶어요. 하나 더 이 나스닥이 3%대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이 갭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갭상승하고 나서 실제로 움직인 진폭은 11,250에서 11,450이 레인지입니다. 그리고 마감은 11,370이죠. 아주 애매한 위치에서 끝난 거예요. 또 S&P도 마찬가지로 장중 흐름은 3370에서 3420입니다. 그리고 마감은 3395. 아주 애매하게 끝났죠.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 굉장히 강한 카탈리스트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인데 그래도 저는 러셀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도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마이너스 5.65%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절대 수치는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일중 변동성 흐름은 장중 내내 하락세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큰 하락이 나와도 변동성은 폭발하기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특히 옵션 만기도 얼마 안 남았고요. 아무튼 저는 이 S&P와 나스닥 이 21선에서 다시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게 폭력적으로 하락해서 막 거기 딱 붙는 거나 거길 깨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러셀은 눌림 나면 매수를 해보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간 얘기한 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유동성 풀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갈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할 텐데 계속 다시 뭐 테크 세븐 시스터즈로 가서 그늘을 계속 풀업 할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대신 러셀 2000 같은 거 이런 거 저가 매력이 뭔가 부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다. 물론 제가 이제 그 바텀업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 단에서 답 안 나온 종목들 뭐 카지노주 뭐 그러니까 그 크루즈 그 종목 또 뭐 항공주 이런 거는 저는 이게 상승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거 손 안 댈 거고요. 그러나 인덱스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기존에 잘 나갔던 테크7이 계속 달릴까?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커머디티 보면 골드와 실버 22 관련계좌 발언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근데 이게 큰 폭이 반등한 건 아니에요. 그냥 유로화 반등과 함께 연계된 반등이고 또 기름도 전일이 하락이 과했다는 인식 때문에 유럽 세션 오픈하고 유럽 지수들 달릴 때 한번 올리고 또 미국 세션 강세 나오면서 또 2차 레벨업 그 정도 한 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총평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일단 시장에서 반등이 나는데 미국은 저는 반등이 아닐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얼마나 이 센티먼트가 불리시하는가에 따라서 CME 전자거래 세션에서 오버액션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레버리지 관리하면서 쇼포를 쌓거나 아니면 뭐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장중 고점이 형성된다 확인되면 그때 쇼포를 쌓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아시아 세션에서 쇼포 쌓겠다고 하면 한국 시간으로 점심시간 이전에는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일 미국이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세션에도 점심시간까지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센티먼트가 롱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지나야만 그 센티먼트가 바뀔지 말지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숏을 쌓고 싶으면 점심시간 이후에서 알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트레이딩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트레이딩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리고 무슨 뭐 대여계좌니 뭐 이상한 비즈니스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저도 무슨 라이브 뭐 트레이딩 뭐 지금 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큼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 기록을 쭉 쌓아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인사의 진슈린 수고하셨어요.